우리 아이와 부모님의 경쟁력. 자기주도 학습 아이들도 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모르죠.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불안하고 또 개념들이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개념과 개념 연결해야 수학의 경우도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 영어는 어휘 자체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휘가 우리나라 말의 경우는 한자어에서 파생된 국어, 의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영어는 뜻 자체가 문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어휘 자체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자체가 해석이 소리는 내서 읽어서 간신히 든다 할지라도 그게 해석이 아니라 의미로 들어와야 되죠. 수학의 경우도 의미로 들어온다는 거는 나 이런 개념을 통해서 풀면 돼 라는 나름대로 계획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푸는 과정에서는 연산이 들어가겠지만요. 그래서 개념과 어휘가 정확하게 내 거가 많이 있는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훨씬 속도가 빨라져요. 빌 게이츠가 쓴 생각의 속도란 책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이게 베스트셀러는 안 됐습니다. 그만큼 생각의 속도가 중요한데 reading comprehension, 읽기 능력,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문해력이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요즘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굉장히 상태가 아주 어, 네, 힘듭니다. 부모님들도 역시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는 읽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안과 초조라는 거는 생각의 그릇 자체의 새로운 방향성과 속도를 내가 기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전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매몰과 관련돼서는 부모님들이 학원에 보냈는데 얘가 왜 실력이 안 오르냐.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회 비용은 뭐죠? 우리 경제학에서 네, 똑같은 시간을 들였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그 아웃풋이 네, 많이 산출된 거죠. 매몰 비용이라는 거는 돈과 시간을 들였는데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본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시고 모든 학습은 주도적이어야지 맞는데요. 주도성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읽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 개념과 어휘가 제대로 내게 없으니까 선생님이나 강의나 뭐 어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학습 부진이나 재미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지적 호기심이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공부 습관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바로 지적 호기심이 떨어져서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읒, 시읒, 호기심, 히읗, 기역, 시옷.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떨어졌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습관이 잡혀질 수가 없어요. 다양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모도로 공부법. 제가 25분, 그죠? 공부하고 집중하고, 혹은 자투리 공부 시간,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얘기한 적 있거든요. 근데 이거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나 조절력이나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효능감, 네, 유능감 이런 거가 쌓여야 되거든요. 그게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는 이 저학년 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네, 인사성이나 또뭐 아이들 게임, 뭐 씩씩하게 뛰어노는 거, 그래서 사회적 관계 뭐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학년 때부터 추상적인 학습의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기본 개념이 별로 연결할 거리가 없어요. 뇌에서 그 뉴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뭐 지능이 좋다라는 애들이 좀 유리하긴 하겠지만 개념과 추상성에 해당하는 것들이 연결되는 게 많아질수록, 즉 읽기 능력이 좋아질수록 낭독을 처음에 우리 초3까지는 이제 책을 막 이제 낭독해서 읽죠. 뭐 다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깊게 읽는 능력. 그게 바로 이제 소리 내지 않더라도 읽음과 동시에 컴프레hen션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 학습의 원리와 개념을 부모님들이 이해하시는 거, 우리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코칭 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남독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읽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개독이라고 하면 깊게 읽는 거고요.
근데 묵독, 소리 안 내고 의미상으로 상상하면서 읽기 전에는 일단은 낭독, 음독, 소리 내서 읽는 거요. 근데 이제 커서도 이 읽기 능력이 좀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읽으면서 내가 뭐 조그만 소리로 읽는다거나 이 속도가 안 되죠. 생각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보 처리 능력이 네, 떨어지겠죠. 그래서 당연히 공부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지적 호기심과 조절력을 통해서 유능감과 네, 효능감, 요게 좋아지는 경험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야단친다? 예, 효과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잘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거든요. 3학년 때까지는 인사성과 어떤 인성면. 사실 학년 올라가서도 인성 영역이 중요한 게 창의 융합이라는 거 자체가 다양한 분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뭐 영재 뽑는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학교 성적이나 대학 가는 거에 관심이 없다. 왜? 얘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나 사회에서 기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걸 자기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 한다. 그런 게 바로 선발 요건으로 나오거든요. 어쨌든 부모님들 아이비라는 거 또 특먹고 굉장히 혼잡한 그런 정보가 난립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 호기심 또 뭐라 그랬죠? 조절력. 호기심이 있으니까 조절하면서 알고 싶어 하겠죠? 네. 그다음에 유능감과 효능감. 요게 바로 읽기 능력에서 우리 아이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불안이나 비교나 공포, 집중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요거 해소해 가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친구가 부모님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특히 사랑하는 엄마한테 그럼 공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혹시 갈등이 많을 때 우리 아이가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시간 좀 걸립니다. 정서의 바다에 인지의 배가 떴어요. 지금 정서적으로 편안한 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생각의 구조화. 내가 생각을 딱딱딱 마인드맵이나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릴 수 있는 운에 보통 얘기하는데요. 개념을 네, 구조화해서 그림으로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이 공부할 때 생각의 속도가 빨리 그림을 보는 게 빠르잖아요. 빨리 내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빠른 거죠. 우리 아이가 이해가 느리다. 어머님이 불편해 하시거나 불안한 표정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우리 아이를 납득하셔야 돼요.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초3까지는 이제 동화책을 봤다면 그 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신문일에 초4부터요. 신문의 일에거나 뭐 이제 의학 용어도 관심이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인 용어라든지 확장되는 그런 사고력, 즉 비문학 독해 영역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그 부분을 국어하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뭐 인문, 사회, 철학, 법 다양한 분야, 자연과학 이런 것들을 10분 동안, 매일 10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훈련입니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10분이 쌓이면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요게 귀찮으진가? 부모님들도 요즘 귀찮으진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 육아가 힘들거나 학습이 힘든 거는 그 원인이 뭘까요? 먼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 좋다 나쁘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유리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적 호기심 그 영역은 아이가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 개념을 바로 부모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돼요. 학년이 어렸을 때. 그래서 그걸 아이들이 극복하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존감 올라가겠죠? by the way,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모를 때 물어볼 수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아는 척하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거하고 구별해 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체계적으로 레벨업하고 그게 루틴이 됩니다. 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애당초에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지적 호기심 때문에 초사 이상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중학교 1학년 됐다고 해서 애가 갑자기 중학생이 되는 게 아니고 고등학생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가 막 시간 관리 잘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4학년 이상부터 시간 관리, 여건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개독이라고 들어보셨죠? 성인들도 개독은 한 분야에 깊게 파고드는 거죠. 그러면 준 전문가, 예를 들면 육아 관련 책을 내가 한 10권 읽었다. 그러면 유튜브 막 이렇게 많이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독이라는 게 있는데요. 관건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여행하듯이 가방 없는
관점을 가진 그런 책을 읽는 방법이죠. 그래서 읽기 영역에 굉장히 많죠. 묵독, 개독, 관독, 뭐 발췌독, 또 남독, 음독, 낭독 많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지금 현재 읽기 수준이 어떤가, 비문학 독해를 할 수 있는가, 초사 이상부터 그 친구는 넘사벽입니다. 왜요? 어떤 과목이나 국영수 사과, 체육, 뭐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가 인성 영역에서 취득해야 될, 습득해야 될 마땅히 그 소통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의 소통이 바로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아이가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될 학습 목표를 끝내는 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읽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해와 표현입니다. 내가 이해를 잘하고 표현을 잘하고. 그래서 이해와 표현을 잘해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영어 공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서술형이기도 하고 여타 다른 과목도 그렇습니다. 과목들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거를 우리 아이가 마땅히 글로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영재, 소리 듣는 진짜 영재. 제가 실제로 영재학교 가는 학생을 영어 지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 당시에 이제 탭스 서울대 대학원 가는 거 그거를 준비를 좀 시켰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합격은 당연히 됐는데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이미 내가 합격됐다,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레벨 테스트 중요하고요. 현재 상태에서 우리 아이의 자존감은 뭐에 근거해서? 지적 호기심에 근거해서.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해와 표현, 자기 조절, 그럼으로 인해서 효능감, 유능감을 갖게 됩니다. 제가 학습에 대한 경쟁력, 초반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의 경쟁력을 업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읽기 능력이죠. 이해와 표현 능력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뵙겠습니다. 만나요.